안녕하세요. 오티는 박기동입니다. 네, 드디어 빨간차 파란차 릴레이가 끊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빨간차 파란차 아니고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얘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E 500 포매틱 SUV입니다. 자, EQE SUV입니다. 지난번에 EQS SUV 시승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아니 이게 이게 뭐야, EQE, EQS 뒤에 SUV를 이름으로 붙이다니,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뭐 어떻게든 조만간 교통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EQS SUV에 이어서 이번에는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EQE SUV입니다. 생긴 거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나름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도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죠. 첫눈에 딱 봤을 때 일단 첫 느낌이 차가 별로 커 보이지 않아, 이런 느낌. 지난번에 탔던 GLC랑 비교하더라도 이게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일단 처음에 딱 들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뭐 EQS SUV랑 굉장히 많이 닮았죠. 자, 여기 사이즈가 길이가 4880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산타페가 483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타페보다 조금 더 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첫눈에 딱 보면 산타페보다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EQS SUV도 마찬가지고 EQE SUV도 마찬가지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작아 보인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실제로는 그렇게 크질 않아 가지고 운전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좋은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좀 더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걸 좀 더 좋아하잖아요. 특히나 벤츠라면 그게 더 강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EQS도 그렇고 EQS SUV도 그렇고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안타깝긴 하죠. 근데 세단 기준으로 봤을 때 EQS보다 EQE가 가성비도 그렇고 사실 경쟁력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EQ SUV도 EQS SUV보다 EQE SUV가 어쩌면 경쟁력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력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재원상 주행 가는 거리가 원래 401km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 많이 가요. 심지어 100% 충전하니까 590km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주행 거리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이게 GLE랑도 비교를 해보면 GLE 450 포매틱이 얘보다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얘보다 물론 차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힘은 이쪽이 월등히 더 강하고, 근데 이거 주행거리가 500km가 훨씬 넘어가니까 이것도 전기차임을 감안해 봤을 때 GLE보다 싸다 그러면 경쟁력이 분명히 있어 보이죠. 벤츠 내에서는 적어도. 근데 지난번에 EQS SUV 같은 경우는 사실 차가 워낙 좋아 가지고 EQ 시리즈 중에서는 그때까지는 제일 낫다, 경쟁력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EQE SUV가 등장하면서 EQS SUV보다 얘가 경쟁력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EQE SUV의 최고의 장점은 EQS SUV랑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면 저거 EQS 아니야? 이렇게 봐주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전기차 플랫폼이다 보니까 휠 베이스는 3m가 넘고, 근데 길이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길진 않아서 EQS SUV는 5m가 넘죠. 근데 얘는 4880mm입니다. 디자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눈에 딱 봤을 때 뭐 EQS SUV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또 EQS SUV가 여기 써 있었던 거 생각해 보면 좀 작긴 하죠. EQS SUV는 키도 꽤 컸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확실히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많이 닮은 건 사실이에요. 앞모습도 보면 진짜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아주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 있죠.
오빠 나 뭐 바뀐 거 없어? 그래서 바로 딱 찾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시면 아 이게 EQS인지 EQ인지 구분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 기본적인 형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EQE 500 포매틱 SUV에는 기본적으로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도 AMG 이 A 아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A 라인을 이렇게 크롬으로 장식을 해 놔 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이쪽에도 공기 흘러갈 수 있게끔 큼지막하게 이렇게 느낌을 해 놔 가지고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예뻐요. 벤츠 삼각별이 엄청 크게 엠블렘이 적용되어 있고, 주변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AMG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수도 없이 빽빽하게 줄 쫙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제대로 풍력 발전기다. 이게 풍력 발전소 가면 늘 야 저기 벤츠 많이 있네. 근데 벤츠는 사실 이게 동그라미가 있어야 벤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그라미를 빼버려 가지고 제대로 풍력 발전기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에는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지털 라이트는 매트릭스 헤드램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여기에도 좌우에 130만 픽셀짜리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앞에 있는 차량을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느낌들을 제공을 해 줍니다. 자, 옆모습도 EQS SUV랑 진짜 너무 비슷합니다. 이걸 아니 이렇게 디자인할 거면 디자이너를 3분의 1만 쓰세요. 그냥 대중소 찍어내면 되는 그런 분위기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패밀리 룩이 너무 잘 완성되어 있긴 한데 결국 이런 디자인의 최대 수혜자가 EQE가 아닐까. EQS를 많이 닮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휠이 이게 엄청 커요. 21인치, 무려 21인치나 지금 장착을 해가지고 피렐리 P0를 적용해 놨는데 사이즈가 26540R21이거든요. 와우. 지난번에 EQS SUV 같은 경우는 AMG 패키지 넣어가지고 22인치까지 넣었었는데, 지금 EQE SUV는 요게 이제 500이니까 AMG 아래로는 그래도 제일 큰 고성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AMG 휠이에요. AMG에서 나온 휠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사이드 스태퍼가 적용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GLC 시승하면서 그때 이거 약간 계륵이다, 차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타고 내리려고 하면 약간 걸리적거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지나고 이번에도 이게 또 붙어 있어 가지고 생각을 해 봤는데 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사과를 드립니다. 뭐냐면 여기 뭐 키 큰 어른만 남자만 타는 게 아니라 여성분도 타고 또 운전석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뒷좌석에 뭐 자녀들이 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있으면 타기 편하겠죠. 그리고 뭐 어르신들이 타신다든가 했을 때도 이거 있으면 확실히 편하죠. 여기랑 좌우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성인 남성이 운전석에 타기에 조금 걸리적거리긴 하지만 또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워시액 들어가는 장치 있는 거 똑같고 EQE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름에 레터링에는 EQED SUV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는 이제 플러시 타입으로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EQS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요 띠가 EQS가 조금 더 가늘어요. EQS가 대체로 헤드라이트도 좀 더 가늘었고 리어 램프도 조금 더 가늘고 안쪽 디테일도 요 나선형도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얼핏 봐서는 잘 모르겠고 좀 두툼하다 싶으면 EQE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크롬 가니쉬 이 부분도 EQS가 조금 더 우아하게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을 이렇게 눌러서 도어를 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킥을 해서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자, 트렁크 모양도 EQS SUV랑 비슷하죠. EQS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가 좀 더 길다 보니까 7인승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3열 시트가 있었었는데 이 차는 이제 5인승 구성이고요. 그 잘 안 접히던 3열 시트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반듯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EQS SUV 같은 경우는 2열을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동은 아니고요. 손을 이렇게 밀어서 여기서 또 이렇게 해도 여기서도 접을 수 있구나. 팔이 기신 분들은 여기서도 이렇게 접으실 수 있습니다. 접으면 굉장히 반듯한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이것도 한번 누워보죠. 들어갔어. 지난번 EQS SUV는 뭐 완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머리가 살짝 닿거든요. 산타페랑 소렌토 지금 시트가 뒤로 많이 나와 있나? 짠, 앉아보면 머리도 지금 앉기에도 조금 지붕이 많이 낮죠. 예. 이게 운전석이랑 저쪽에 헤드룸은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트를 폴딩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붕이 좀 낮은 느낌이 많이 강하고요. 소렌토는 제가 완전히 누울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소렌토보다 길이는 조금 긴데 앞쪽을 좀 공간을 많이 할애를 한 건지 아니면 시트가 좀 뒤로 나와 있는지 지금 약간 머리가 살짝 닿습니다. 지금 그 시트를 접었을 때 2열 시트 끝부분이랑도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요 2열 시트 끝부분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소렌토보다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뭐 소렌토 이런 것들은 여기서 헤드레스트 이렇게 딱 뒤집으면 머리 딱 붙이면 공간이 길이가 딱 됐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길이 좀 짧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국산차 소렌토보다도 조금 더 짧은 그런 정도네요. 자, 이게 보시면 옆에서 봤을 때 전체 길이 대비 이쪽 앞쪽 노즈가 좀 많이 길죠. 이게 아무래도 공간을 생각해 보면 노즈를 조금 짧게 하고 윈드실드도 좀 더 세우고 하면 그러면 이쪽 그 앞에 운전자 앞쪽 대시보드가 앞으로 조금 더 밀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를 할 수 있을 텐데 벤츠는 그런 거보다는 이 스타일을 더 중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시보드가 좀 많이 밀려 가지고 뒤쪽 공간이 조금 부족하게 나온 게 아닌가, 지금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벤츠 디자인은 깔게 안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와, 이게 디자인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앞에 EQS에서부터 나온 이 디자인이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안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EQE SUV 디자인은 이제는 볼수록 많이 예뻐져 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 얘는 EQS SUV에서는 이 디자인이 좀 S라는 이름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EQE SUV다 보니까 이 디자인도 상당히 예뻐지고 있습니다. 우와, 2열이 이 뒤에 시트 방석이요, 엉덩이를 푹 꺼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허벅지가 엄청 높죠. 엉덩이가 굉장히 깊이 푹 들어가는 그런 정도고요. 등받이는 각도 조절은 따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고추 서 있는 아주 정자세, 딱 이등병 자세로 앉아 있기에 딱 적당한 정도의 각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2열에도 투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따로 온도 조절이 되게끔 투존, 그러니까 총 이제 4존 에어컨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죠. 이게 터치가 그냥 터치만 하면 바로 되지는 않고 이게 딱 눌러야 되거든. 햅틱처럼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근데 이게 누르면 이 패널 전체가 다 움직여요. 여기 밑에만 햅틱이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움직이는데 그래도 또 어떤 걸 누르는지는 정확하게 인지를 잘 하고 있네요.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플랫폼이다 보니까 2열 바닥은 굉장히 평평하게 지금 잘 다듬어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 발밑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 이쪽에 2열에는 열선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선바이저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EQS SUV에도 선바이저가 없었죠. 그리고 이게 차값이 1억 2천이 넘어가는 거 생각해 보면 여기에 전동 선블라인드 이런 거 좀 넣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인테리어도 EQS SUV랑 뭐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기 힘들고요. 지난번에 580 SUV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요거 이제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 대시보드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이게 라운드를 져가지고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띠가 있는데 윗부분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둘러서. 그리고 그 중간에는 요 코퍼 형태로 지금 그 금속이 띠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얼핏 보면 꼭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생겼는데 요거 라이트 아니고 실제로 금속 띠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운데는 이쪽에 송풍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는 이 제트기 엔진
처럼 생긴 이 송풍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프 스크린이 없는 대신 가운데 이제 모니터가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계기판이랑 뭐 이쪽 인터페이스는 다른 모델들에서 쓰고 있는 거랑 사실 뭐 거의 다 똑같죠. 그래서 이 차 같은 이제 오프로드 모드가 있어서 들어가시면 다양하게 뭐 서스펜션이랑 구동장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도 이런 거, 뭐 높낮이 또 방향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고, 이거 눌러서 차고 높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올라가죠. 이렇게 하면 2.5cm, 25mm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25mm가 사실 좀 오프로드라고 하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약간의 비포장 이런 데 들어갈 때 아무래도 조금은 더 안심감이 있겠죠. 예.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버튼을 눌러서 에코, 컴포트, 또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차량의 주행 관련해서 사운드 익스피리언스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또 재밌는 게, 뭐 사실 이제 그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꺼버리면 그냥 완전 조용한 상태로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걸 키면 총 3가지, 실버 웨이브, 비비드 플럭스, 로링 펄스, 이렇게 총 3가지 사운드가 있는데, 이거 해놓으면 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비비드도 느낌이 괜찮고, 오늘은 로링으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세레네 브리즈라고 추가가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적용이 안 돼,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지금 아직 적용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에서 보시면 또 카메라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여기 본닛 아래쪽 모습도 보여주는 카메라, 그러니까 읽어가지고 아래쪽 모습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행을 시작하면 그러면 요 아래쪽을 보여주거든요. 지난번에 GLC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 미리 찍어 놓은, 앞쪽에 찍어 놓은 영상을 요게 딱 지나갈 때 그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정밀하게 잘 맞긴 한데, 어쨌거나 실시간은 아니고 약간 인터벌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에 있는 뭐 이런 메뉴들 기존이랑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되어 있고, 통풍 시트는 이쪽에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 시트 조절은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하지만 이쪽에 컴포트에 와서 여기서 시트를 뭐 허리 받침대, 측면 받침 뭐 이런 것들 완전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조절하실 수가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컬러가 뭐 하거나 아니면 각자 따로 단색으로 하거나 따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 멀티컬러 중에서 요거 누르시면, 요거 눌러 놓으시면 이게 막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 샤인이라고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요거 밤에 이게 밝기도 상당히 밝은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없긴 하더라고요. 자, 이게 전기 모터가 앞뒤에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이 300kW, 환산하면 408마력 정도 되죠. 그리고 토크는 87kgm가 넘어가고요. 엄청난 토크죠. 예. 그래서 제로백이 지금 4.9초인데 4.9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강력하죠. 네.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88.8kWh가 장착이 돼 가지고요. 국내에서 인증받은 1회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401km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충전을 해보면 이게 100% 충전했을 때 580km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500km를 간단 말이야. 실제로 500km 이상은 주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충전해 놓을 상태에서 밤에 한 200km 이상 주행을 했었고, 여기 오면서도 주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보통 촬영하기 전에 또 어느 정도 충전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배터리 용량이 워낙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가로 충전을 안 하고 지금 촬영을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가 32%가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174km가 남아있어요. 지금 산길 주행해버리면 아마 뚝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주행하고 나서
충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산길 주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 이게 지금 시트 포지션이 은근히 좀 높은 듯한데 헤드 위에 또 머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이게 조금 묘해요. 이게 특히나 이 대시보드가 좀 높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은 듯한데 공간 자체는 굉장히 괜찮고, 승차감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데 근데 또 그 속에 약간 이렇게 투둑투둑 들어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 그 전자 제어로 요철을 없애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들어있어서 기본적으로 부드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정도의 요철 정보들은 전해준다. 그래서 노면이 지금 여기 요철이 좀 많은 편이고요. 굉장히 좀 고른 그런 길을 갈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안락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토크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처음 출발할 때 처음에 딱 드는 느낌이, 와, 차가 진짜 부드럽게 출발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부드럽게. 이게 차가 덩치도 꽤 크기도 하고 무게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진짜 부드럽게 출발하거든요. 토크가 87이니 뭐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 먼저 주행을 좀 해보면, 오우, 소리가 지금 아까 그 사운드를 넣어놔가지고 두두두둥 하는 거하고 왱 하는 소리가 나는데, 야, 컴포트 모드에서도 힘은 뭐 엄청 강력하고요. 롤은 꽤 많이 있네요. 오우.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롤이 휘청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속 방지턱은 속도를 조금 높은 상태에서 넘어가니까 뒤쪽에서 약간 텅 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보통 이 정도에서도 과속 방지턱 넘으면 웬만큼 이 정도 고급차들은 이렇게 텅 하는 느낌 잘 안 생기는데, 지금 이 차는 의외로 뒤쪽에서 텅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힘 자체가 장난 아니네요. 이 사운드를, 이게 소리가 가속할 때도 소리가 나고요, 감속할 때도 소리가 납니다. 사운드를 바꿔보죠. 비비드 플럭스로. 이쪽이 이게 좀 더 전기차 같은 느낌이 나네요. 아까 저기 로링 펄스는 너무 둥둥둥둥둥둥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좀 AMG 분위기도 살짝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또 AMG랑 완전히 비슷한 느낌도 아니고, 좀 AMG를 그 4차원적인 형태로 좀 변화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비비드 플럭스,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르니까 과속 방지턱을 더 잘 넘네. 오, 소리가 멋있는데요. 오, 야, 이게 롤은 좀 있긴 있구나. 자, 그럼 이 소리를 꺼보겠습니다. 그냥 아예 꺼버리고,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주행을 해보죠. 야, 이게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롤은 진짜 크구나.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그럼 엔진 그 응답성도, 전기 모터의 응답성도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속감 자체가 확실히 좀 더 응답성이 좋아져요. 와, 이 진짜 코너까지 들어가는 느낌이, 롤이, 스포츠 모드에서도 롤이 조금 있긴 있네. 아까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 맞죠? 스포츠 모드 맞는데도 롤은 좀 있습니다. 지금 ESP가 들어왔나? 별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전자장비가 별로 개입을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립에 조금 한계가 있긴 하네요. 지금 타이어가 P0가 장착되어 있긴 합니다만, 코너에서 이렇게 던지게 되면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원심력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 근데도 롤은 좀 더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접지력이 전반적으로 약간 떨어지면서 좀 이렇게 쭉 밀려나는 그런 느낌들을 조금 줍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물리적인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와, 힘은 진짜 좋다. 요 정도에서는 오히려 또 롤을 잘 잡아주는데, 이게
아주 급하게 꺾으면 좀 많이 넘어가는데 좀 완만하게 돌아갈 때는 오히려 꽤 롤이 아예 없는 듯이 좀 버티는 느낌도 있거든요. 뭐지? 이게 운전석 쪽은 덜 넘어가고 이 조수석 쪽이 더 넘어가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보면 이쪽은 좀 덜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쪽은 더 넘어가고 이게 뭐야? 야, 이거 뭐지? 기분인가? 예. 보통 이런 차들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을 넣게 되면 이게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줄 수 있으니까 스포츠 모드가 되면서 더 단단해지고, 그런 확실히 이게 코너에서 롤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 차는 스포츠 모드에서 생각보다 많이 기울어지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무게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SUV다 보니까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무게 중심이 세단보다는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게 기울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차도 후륜 조향까지 들어있어 가지고 후륜 조향 뒷바퀴가 최대 10도까지 돌아가요. 와. 지난번에 이제 EQS 58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가 기본 4.5도가 적용돼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10도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차는 처음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후륜이 10도가 돌아가도록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뒷바퀴 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회전 반경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산길이 그 내리막은 차선이 1개고 오르막은 2개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합쳐서 총 3개 차선인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턴을 해봤을 때 이 차가 한 방에 돌아요. 진짜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한 방에 돌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한 방에 돌 수 있는 차들은 완전 거의 소형차들만 돌 수 있지, 웬만해서는 이 3개 차선일 때, 1개, 2개짜리 3개 차선일 때 한 번에 유턴을 못 하는데, 심지어는 제 코나도 한 번에 유턴하기 조금 버겁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를 한 번에 유턴을 해요. 야, 회전 반경 진짜 대박이다. 이 휠베이스가 3m가 넘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차의 상품성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차가 벤츠 내에서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뭐 EQS 580 SUV나 아니면 EQE 세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차가 이 정도 4.9초의 가속력에다가 주행 가능 거리에 가격을 생각해 보면 나름 EQ 브랜드 내에서는 경쟁력이 꽤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또 외부로 눈을 돌려서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출력을 되게 높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차가 가격이 1억 2,850만 원인 걸 생각해 보면 제로백 4.9초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한 4.2초 정도 끊어줘도 됐을 텐데, 이런 욕심이 조금 생깁니다. 네. BMW iX랑도 비교를 해보면 iX가 1억 4천대거든요. 차가 얘보다 조금 더 크고 그 차는 가속력도 조금 더 세고 그렇긴 하지만, 또 장비나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iX랑 비교를 하더라도 나름 경쟁력이 또 그래도 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iX를 선택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가실 테고, 또 이 차는 또 다른 성격이니까 오프로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또 나름 이쪽도 분명히 iX 대비했어도 경쟁력이 괜찮기도 한 거죠. 네,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 제로백 4.9초 하나 둘 셋. 오우 오우 백. 야. 와, 4.9초인데 확실히 초반에 확 나가는 느낌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기차들은 초반에 확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도 밟는 순간 탁 튀어나가죠. 앞이 휙 들리면서 지난번에 GLS 같은 경우에도 휙 들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GLS보다는 좀 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굉장히 강력하게 가속을 해주고, 느낌은 뭐 거의 한 4초 뭐 이런 느낌으로, 처음 탁 출발할 때 느낌은 4초보다도 더 아래 그 수준으로 튀어나가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속도가 쭉 올라가면서 이제 속도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건데, 또 이 차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를 시속 210km에 제한을 걸어 놓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아무래도 특히나 전기차는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비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뭐 장거리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110km 이상 달려버리면 주행거리가 완전히 뚝뚝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기도 또 쉽지가 않죠. 이번에 이 차는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401km로 인증을 받았는데 뭐 보통 웬만하면 500km 넘어가고 시내 좀 많이 타고 하면 550도 쉽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진짜 괜찮죠. 자, 그리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들도 다 제대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동해보면 차로 유지도 잘 되고 또 차선 변경도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저 스티어링 휠 그림 옆에 이렇게 화살표가 뜨면 그때는 이렇게 방향지 시등을 이렇게 켜주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주는데, 근데 이것도 뭐 국산차들도 마찬가지고 BMW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막 내가 운전이 자신이 없어, 근데 옆에 차선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 차선이 비어 있고 실선이 아니고 점선일 경우에 그때 차선 변경 신청을 하면 알아서 천천히 변경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조차도 귀찮아 가지고 그냥 네가 알아서 좀 해, 그럴 때. 네, 오디오는 여기에도 붐메스터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스피커 15개에 710W거든요. 그러면 그 EQS SUV에 있는 거랑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들어보면 사운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오디오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EQS SUV 때도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선예도도 괜찮은 편이고 타격감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인데, 뭐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700W급하고 뭐 1100W, 1400W급하고는 아무래도 이 타격감에서 좀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굳이 볼보에 있는 BMW랑 비교를 하면 BMW가 확실히 더 낫긴 하죠. 그 차도 공간감도 괜찮고 또 울림도 괜찮고 타격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워낙 괜찮고 음색 자체도 또 약간 기름진 맛이 BMW는 되게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도 여기에 있는 붐메스터도 충분히 좋긴 한데 뭐 좋습니다. 근데 붐메스터도 이거 말고 더 윗급도 있거든요. 1000W 넘어가는 거, 그거는 사실 또 진짜 괜찮죠. 진짜 괜찮은데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GLC 리뷰하면서 이거 그 오디오 곡 넘기는 거 여기서 할 수 없어 가지고 그거 불편하다고 했더니 댓글에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 이쪽에 계기판 가운데에 있는 저 정보창을 이렇게 미디어로 선택을 해 놓으면 요거 이렇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찾아 가지고 미디어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게 터치해 가지고 다음 곡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EQE 500 포매틱 SUV, EQE SUV를 시승을 했는데요. 500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에서 일단 500이 붙어 있으니까 500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벤츠에서는 그 8기통 5.0 엔진, 그게 나름 어떤 벤츠의 상징과 같은 그런 포지셔닝이죠. 물론 이제 12기통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보편적으로 더 많이 보급이 되고 또 나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부분이 이제 V8 5.0 500 그 모델인데, EQE에도 지금 500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최고 출력 408마력짜리 전기 모터 앞뒤에 붙어가지고 제로백 4.9초, 상당히 달리기 성능이 강력합니다. 덩치가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주행하고 또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500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경쟁력이 높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제 EQS SUV가 경쟁력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EQS SUV랑 비교하더라도 EQE
500 SUV가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제일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EQS SUV를 닮은 디자인도 나름 어떻게 보면 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져 가면서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지금은 점점 더 예뻐지고 있고 실내는 뭐 여전히 정말 화려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EQS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S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래도 E이니까 조금은 더 접근성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이게 EQE인 걸 생각했을 때 가격이 1억 2,800까지 올라가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일 수도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GLE 45 포매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것도 1억 3천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차가 조금 더 작긴 하지만 성능은 이쪽이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전기차가 이게 뭐 주행거리가 500km가 넘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사실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렇게 봤을 때 뭐 여러 면에서 EQE 500 포매틱 SUV는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단점도 굳이 따지고 보자면 또 전체 크기 대비 2열이랑 트렁크 공간이 조금 작았던 거 기대보다 뭐 그런 부분들, 승차감도 굉장히 안락하고 좋긴 한데 또 노면이 안 좋은 데서는 아무래도 이게 좀 이렇게 뒤뚱뒤뚱 하는 그런 느낌들도 좀 주거든요. 그리고 오디오도 뭐 괜찮고 무엇보다도 주행 가는 거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런 점들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나 이런 모델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가격 대비 성능이 조금 더 좋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사실 가지게 되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을 고려해 가지고 나는 좀 더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차로 가겠다 하면 그러면 이제 벤츠라는 타이틀을 버리시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벤츠라는 타이틀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 그랬을 때는 나름 뭐 동급 벤츠, BMW, 아우디 아니면 뭐 포르쉐 이런 브랜드들 중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EQE SUV는 그래도 경쟁력이 제일 높은 편이다. 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기대보다 EQE SUV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네요. 지난번에 그 EQE 세단도 동급에서 사실 경쟁력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SUV도 EQE SUV가 경쟁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